그럼 나도 곧 두부 왔어요. 유부, 두부튀김이라고 외치며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화족도 아닌 주제에. 아직 화족은 되지 못했지만 돈은 꽤 있어. 있어도 그 정도로는 안 돼. 이 정도로는 두부 왔어요라고 외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내 재산을 아주 우습게 봤군. 그런데 자네, 등을 좀 밀어주지 않겠나? 내 등도 밀어줄 텐가? 밀어줘도 상관없어. 옆방 사람들도 밀어주기 시합을 하던데? 옆방 사람들의 등은 서로 비슷비슷해서 공평하지만 자네의 등과 내 등은 면적이 너무 달라서 손해야. 그런 성가신 얘기를 한다면 혼자서 밀면 그만이지. 라며 개인은 두 다리로 욕조 속에 힘껏 버티고 서서 수건을 바싹 당겨지는가 싶더니 양끝을 잡은 채 찰싹 소리를 내서 기름기 가득한 등에 비스듬히 댔다. 잠시 후 두 팔에 갑자기 알통이 생기더니 물을 머금은 수건이 언덕처럼 살이 붙은 등을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다. 수건이 운동을 함에 따라서 개이의 굵은 눈썹이 주름을 만들며 가운데로 모여들었다. 콧구멍이 삼각형으로 팽창하고 콧방울이 솟아 좌우로 전개되었다. 입은 배를 가를 때처럼 굳게 담은 채 양쪽 귀까지 찢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인왕 같군. 인왕의 목욕이야. 그렇게 맹렬한 표정을 잘도 짓는군. 이거 참 신기해. 그렇게 눈을 부릅뜨지 않아도 등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벅벅 열심히 문질렀다. 문지르다가는 수시로 수건을 온천에 담가 물을 충분히 머금게 했다. 머금게 할 때마다 로쿠의 얼굴로 땀과 기름과 때와 온천이 섞인 것이 16방울씩 날아왔다. 이거 못 당하겠는걸? 잠깐 실내에서 몸 씻는 곳으로 나가야겠어. 라며 로쿠는 욕조에서 튀어나왔다. 튀어나오기는 했으나 너무나도 감탄한 나머지 몸 씻는 곳에 선 채 망연히 인왕의 목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방 손님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라고 게이가 욕조 안에서 물었다. 옆방 손님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얼굴은 이상해. 이제 끝났어. 아, 시원하다. 라며 게이, 수건의 한쪽 끝을 놓자마자 텀벙 온천 속으로 돌처럼 커다란 등을 떨어뜨렸다. 욕조에 가득했던 물이 한꺼번에 허둥대며 욕조 바닥에서부터 일대 공항에 빠졌다. 쏴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넘쳐 흘렀다. 아, 시원하다. 라고 게이가 물결 속에서 말했다. 그래, 그렇게 거침없이 행동하면 틀림없이 시원할 거야. 자네는 호걸일세. 그 옆방 손님은 죽도하고 손목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라며 게이는 태연했다. 자네가 화족과 부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거겠지. 나는 커다란 원인이 있지만 그 손님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나는 그걸로 알겠던데. 그래서 그 손목을 맞은 거로군. 하고 로쿠가 옆방에 흉내를 냈다. 그래서 그 죽도를 떨어뜨린 거로군. 이었나? 정말 속 편한 사람이야. 라고 게이도 흉내를 내보았다. 글쎄, 그래도 사실은 간계한 사람들일지도 몰라. 그 왜 통속 소설 속에 흔히 나오질 않나? 어디에 누구누구, 사실은 해적 하리모토 게조리 쿠에몬이라고. 해적도 아닌 것 같던데? 조금 전 온천에 올 때 엿보았더니 두 사람 모두 목침을 베고 쿨쿨 자고 있었어. 목침을 베고 잘 수 있을 정도의 머리이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손목을 맞은 거로군. 하고
로쿠는 아직도 흉내를 냈다. 죽도도 떨어뜨린 거로군. 이었던가? 뭔지 표지가 빨간 책을 가슴 위에 얹은 채다던데? 그 빨간 책이 그러니까 그 죽도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손목을 맞기도 하는 거로군. 하고 로쿠는 언제까지고 흉내를 냈다. 뭘까 그 책은? 이가에 쓰이겠수야. 가락을 붙여 이야기하는 야담인 강담의 제목으로 와타나베 가즈마가 매형인 아라키 마타에몬의 도움을 받아 동생의 원소인 가와이 마타고로를 이가고에에서 죽인 복수극. 이가고의 복수 또는 가기야 내거리 결투라고 한다. 역주. 라고 로쿠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가에 쓰이게스? 이가에 쓰이게스가 뭔가? 이가에 쓰이게스를 모른단 말인가? 몰라? 모르면 창피한 건가? 라며 게이는 머리를 살짝 비틀었다. 창피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어째서? 어째서냐고? 자네 아라키 마타에몬 1599년부터 1638년 에도시계 초기의 무사이자 검술사범으로 이가고의 복수로 유명하다. 역주. 을 모르는가? 마타에몬이라. 알고 있는가? 라며 로쿠는 다시 탕 속으로 들어갔다. 게이는 다시 욕조 속에서 일어났다. 인왕의 목욕은 이제 사양하겠어. 이젠 괜찮아. 등은 밀지 않을 거야. 너무 오래 물속에 있으면 어지러워서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거라면 안심이군. 그래서 그 아라키 마타에몬은 알고 있는가? 마타에몬? 글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 아닌가? 라고 게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했다. 이거 정말 할 말이 없군. 화족과 부자를 두부장수로 만든다고 거창한 소리를 하더니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군. 조금만 기다려봐. 잠깐 생각을 해볼 테니. 마타에몬이지? 마타에몬. 아라키 마타에몬이지? 기다려봐. 아라키 마타에몬이라. 그래, 알았어. 뭔가? 씨름꾼이야. 아라키 마타 마타에몬이 씨름꾼? 더 어이가 없군. 정말 무식해. 라며 로쿠는 한없이 즐거워했다. 그렇게 우스운가? 우습냐고? 누구한테 말해도 웃을 거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그럼 아라키 마타에몬 아닌가? 그래서 나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거야. 그 외에 달아날 곳은 규슈의 사가라. 전통 인형극인 조루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로 아라키 마타에몬의 처남을 죽인 가와이 마타고로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어디로 도망갈지 고민할 때 이 달아날 곳은 규슈의 사가라라는 대사가 나온다. 당시 사가라번은 일본의 3대 급류인 다마가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서 추격자도 쉽게 쫓아오지 못했다고 한다. 역주. 라고 하잖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구절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난감한 사내로군. 조금도 난감할 거 없어. 아라키 마타에몬 정도 몰라도 내 인격과는 추호도 관계없으니까. 그보다는 오리 20km 산길이 힘들어서 있는 대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더 난감한 사내지. 팔이나 다리에 힘을 꺼내들면 어쩔 수 없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그 점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두부집 출신의 천하야. 나도 두부집에 들어가서 몇 년 일을 할 걸 그랬어. 자네는 무엇보다 평소부터 나약해서 안 돼.
조금도 의지가 없어. 이래봬도 꽤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단 우동을 만났을 때만은 완전히 의지박약이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별 한심한 소리도 다 하는군. 그런데 두부장수 치고 자네의 몸은 너무 깨끗해. 이렇게 검은데도? 검고 희고를 떠나서 두부장수는 대부분 문신이 있지 않은가? 어째서?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신이 있는 법이야. 자네는 어째서 새기지 않은 거지? 별 한심한 소리도 다 하는군. 나처럼 고상한 사람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할 것 같은가? 화족이나 부자가 새기면 어울릴지 몰라도 내게 그런 건 어울리지 않아. 아라키 마타이몬도 새기지 않았을걸? 아라키 마타이몬 말인가? 이거 어쩌지? 아직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보지 못했는데. 그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내일은 6시에 일어나야 돼. 그리고 어쨌든 우동을 먹을 거지. 나의 의지박약 때문에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자네의 강고한 의지에도 질려버렸어. 집을 나선 뒤로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명령에만 고분고분 복종하고 있어. 두부장수 주인은 꽤나 엄격하군. 맞아. 이 정도로 강경하지 않으면 기어올라서 안 돼. 내가 말인가? 아니, 세상 놈들이 말이야. 부자네 화족이네 뭐네 시건방지게 거만을 떠는 놈들이 말이야. 그렇다면 그건 잘못 짚은 거야. 그런 사람들 대신 내가 두부장수주의에 굴종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정말 놀랐어. 앞으로 자네하고의 여행은 사양하겠어. 그야 상관없어. 자네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나한테는 커다란 상관이 있어. 게다가 여비를 깔끔하게 절반씩 내고 있으니 이보다 한심한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내 덕분에 천지의 장관인 아소의 분하구를 볼 수 있잖아. 딱 가기도 하지. 혼자서도 아소 정도는 오를 수 있어. 하지만 화족이나 부자는 의외로 배알이 없어서. 또 내가 그들 대신인가? 나를 대신으로 삼는 건 그만두고 진짜 화족이나 부자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나? 조만간 머지않아 찾아갈 생각이야. 배알이 없고 말이 통하지 않고 개인으로는 서푼만큼의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척척 두부장수로 만들어버리라고. 조만간에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생각만 해서는 위험하잖아. 괜찮아. 쉬지 않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되는 법이야. 꽤나 느긋하군. 물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말이지. 콜레라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진짜 콜레라에 걸려버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자네 생각도 그렇게 뜻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수염을 뽑던 할아버지가 수건을 들고 왔어. 마침 좋은 기회이니 자네가 한번 물어보게. 나는 김 때문에 이제 현기증이 날 것 같으니 나갈 거야. 그래, 됐어. 나가지 않아도. 자네가 싫다면 내가 물어볼 테니 조금 더 들어가 있어. 어? 뒤를 따라서 죽도하고 손목이 같이 오고 있는데? 어디? 정말? 모여서 오는군. 그 뒤로 또 오는데? 와,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도 이 탕으로 들어오는 걸까? 어쨌든 나는 나갈 거야. 할머니가 들어오면 나도 어쨌든 나갈 거야. 목욕탕에서 나오자 싸늘하게 부는 가을바람이 소매뿌리로 쓱 들어와 맨살을 배꼽 부근까지 불어 빠져나갔다. 참외 배꼽인 개인은 애취하고 커다란 재채기를 거침없이 했다. 문가에서 하얀 부용 대여섯 송이가 저물녘의 가을을 쓸쓸하게 피우고 있었다. 올려다 보이는 맞은편에서는 아소의 산이
우르릉 우르릉 멀리서 울고 있었다. 저기에 오르는 거지? 라고 로쿠가 말했다. 울고 있어. 유쾌하군. 이라고 게이가 말했다. 3. 아가씨, 이 사람 뚱뚱하지? 살이 많이 찌셨습니다. 살이 쪘다고? 난 이래봬도 두부장수라고. 두부장수가 우스운가? 두부장수 주제에 사이코 다카모리 1827년부터 1877년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근대화를 이룬 메이지 유신의 지도자 중 한 명이다. 키가 큰 거구였으며 사무라이가 지녀야 할 용기와 간용, 검술 등의 덕목을 갖추고 있어 동료나 추종자들이 많았다. 역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스운 거야. 그건 그렇고 이렇게 푸성기만 먹어서는 내일 산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또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군.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는 영양실조에 걸릴 뿐이야. 아니, 이 정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충분해. 유바. 두유를 끓여 그 표면에 엉긴 막을 걷어서 말린 식품. 역주. 애 표고버섯에 감자에 두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말이지. 있기는 자네가 파는 물건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어쩐다. 어제는 우동만 먹이더니 오늘은 유바의 표고버섯뿐이라니. 아이고 세상에. 이 감자를 먹어보게. 금방 캐서 아주 맛있어. 아주 강건한 맛은 나지 않는가? 이봐 아가씨, 안주는 없는가? 마침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다니, 이를 어쩌지? 그럼 달걀은 있겠지? 달걀이라면 있습니다. 그 달걀을 반숙으로 해서 가져와. 어떻게 해드릴까요? 반숙으로 해. 삶아서 가져올까요? 그래, 삶는데 반만 삶는 거야. 반숙을 모르는 건가? 아니요. 몰라? 몰라요. 정말 할 말이 없군. 뭘 말인가요? 뭐든 상관없으니 달걀을 가져와. 그리고 이봐, 잠깐 기다려봐. 자네 맥주 마실 텐가? 마셔도 상관없어. 라고 게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셔도 상관없다고? 그럼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겠군. 그만둘 텐가? 그만두지 않아도 상관없어. 어쨌든 조금 마시기로 하지. 어쨌든 자네만큼 어쨌든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래서 내일이 되면 어쨌든 우동을 먹겠다는 거지. 아가씨, 맥주도 같이 가져다 줘. 달걀하고 맥주야, 알겠지? 맥주는 없습니다. 맥주가 없다고? 이봐, 맥주는 없다는데? 왠지 일본의 영지가 아닌 듯한 기분이 들어. 한심한 곳이야. 없으면 마시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게이는 이번에도 태연하게 말했다. 맥주는 없지만 에비스. 삿포로 맥주의 전신인 일본 맥주 양조회사가 독일인 기술자 칼 카이저를 초빙하여 1890년에 발매한 메가 100% 맥주로 일본을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다. 에비스란 일본 신화의 칠복신 중 어부와 상인의 수호신으로 에비스 맥주 상표에도 등장한다. 역주. 라면 있습니다. 하하, 더욱 묘해지기 시작했군. 이봐, 자네. 맥주가 아닌 에비스가 있다는데 그 에비스라도 마셔볼 텐가? 마셔도 상관없어. 그 에비스는 역시 병에 들어있겠지, 아가씨? 하고 게이는 이때 처음으로 하녀에게 말을 걸었다. 예, 하고 하녀가 희고
규슈 지방 구마모토 현의 옛 지명. 본래는 히젠노군이와 합쳐 불의 나라라는 뜻의 히노군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소산의 활발한 분화 활동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역주. 의 사투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쨌든 그 뚜껑을 따서 말이지. 병째 여기로 가져와. 예. 하녀가 알았다는 듯한 얼굴로 일어나 나갔다. 폭이 좁은 모슬린을 짤막하게 묶어 엉덩이 위에 얹고 줄무늬 통소매를 깡뚱하게 입고 있었다. 머리만은 어딘가 이상한 속발. 메이지 시대 이후 유행한 여성의 머리 모양으로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한데 묶은 형태를 말한다. 역주. 이어서 로크와 게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듯했다. 저 하녀는 이채로움을 내뿜고 있군. 하고 로크가 말하자 게이는 태연한 얼굴로 맞아 라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가 단순하고 착한 여자야 라고 나중에 와서 나무에 대나무를 접붙이듯 덧붙였다. 강건한 취향이 있지는 않은가? 응. 실제로 시골 사람의 정신에 문명의 교육을 베풀면 훌륭한 인물이 생겨나는 법인데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게 안타까우면 저 사람을 도쿄로 데려가서 가르쳐보면 되지 않겠나? 그것도 좋겠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문명의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안 돼. 껍질이 두꺼워서 꽤나 힘들걸. 하고 로크가 수박이라도 되는 양 말했다. 힘들든지 말든지 벗길 거야. 멀끔한 얼굴을 하고 천한 일만 하고 있어. 그래도 돈이 없는 녀석이라면 자기 혼자만의 일로 끝나지만 신분이 좋으면 곤란해져. 천한 근성을 사회 전체에 만연시키니까 커다란 해악이야. 그런데 신분이 좋거나 돈이 있는 사람 중에 이런 근성이 나쁜 놈들이 흔히 있는 법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껍질이 더욱 두꺼운 거겠지. 겉모습만은 굉장히 훌륭해. 하지만 속마음은 저 하녀보다 훨씬 더 달았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야. 그런가? 그럼 나도 지금부터 강건당의 무리가 한번 되어볼까? 물론 그래야지.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은 내일 6시에 일어나서 점심에 우동을 먹는 건가? 아소의 분하구를 보고 화가 난다고 뛰어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장 숭고한 천지간의 활력 현상을 보고 웅대한 기상을 길러 악착 같은 세상의 번잡한 일을 초월하는 거야. 너무 많이 초월하면 나중에 세상에 싫어져서 오히려 곤란해져.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적당히 초월해 두기로 하지 않겠나? 내 다리로는 도저히 그렇게 훌륭하게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약해 빠진 사내로군. 통소매의 하녀가 쟁반 위에 맥주 1병, 컵 2개, 달걀 4개를 가득 늘어놓고 가져왔다. 드디어 에비스가 왔다. 이 에비스가 맥주가 아니라는 게 재밌어. 자, 한 잔 마실 텐가? 라며 로크가 상대방에게 컵을 건네주었다. 받는 김에 그 달걀도 2개 받을까? 라고 게이가 말했다. 하지만 달걀은 내가 주문한 건데. 그럼 4개를 전부 먹을 생각인가? 내일 우동이 마음에 걸려서 이 중 2개는 가지고 갈 생각이야. 그럼 그만둬. 라고 게이는 바로 포기했다. 그만두라면 딱한 마음이 드니 그럼 주기로 하지. 원래대로 하자면 강건당이 달걀 같은 걸 먹는 건 약간 사치스러운 일이지만 불쌍하기도 하니. 자, 먹도록 하게. 아가씨, 이 에비스는 어디서 만든 거지? 아마 구마모토일 겁니다. 구마모토 제작의 에비스라. 꽤나 맛있는데?
자네는 어떤가? 구마모토 제작의 에비스는? 역시 도쿄에서 만든 것과 똑같은 것 같아. 이봐 아가씨, 에비스는 됐는데 이 달걀은 날 것이잖아. 라며 달걀을 깬 게이가 눈썹을 약간 찌푸렸다. 예. 날 것이라니까? 예. 뭐가 뭔지 모르겠군. 자네 반숙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자네도 날 것인가? 라며 게이는 한여를 포기하고 로쿠에게 물었다. 반숙을 청해 불쑥을 얻었네. 록은 내 걸 하나 깨보기로 하지. 이건 안 되겠는데? 삶은 달걀인가? 라며 게이가 고개를 느려 상대방의 상 위를 보았다. 완숙이야. 이건 어떨까? 이것도 완숙이야. 아가씨, 이건 삶은 달걀이잖아. 라고 이번에는 로쿠가 한여에게 물었다. 예. 그런가? 예. 이거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온 것 같군. 저쪽 손님의 것은 날달걀이고 내 건 삶은 달걀이란 말인가? 네.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거지? 반만 삶아서 가져왔습니다. 아하, 그런 거로군.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 자네, 반숙의 의미를 알겠는가? 라며 로쿠가 팔을 크게 벌려 손뼉을 쳤다. 단순한 사람이로군. 마치 만담을 보는 것 같아.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것도 삶아가지고 올까요? 아니, 이걸로 됐어. 아가씨, 여기서 아소까지 몇 리나 되지? 라고 게이가 달걀과는 관계가 없는 방면으로 나왔다. 여기가 아소입니다. 여기가 아소라니 내일 6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겠군. 2, 3일 더 묵다 그냥 구마모토로 돌아가기로 하세. 라고 로쿠가 얼른 말했다. 모쪼록 언제까지고 머무시기 바랍니다. 마침 아가씨도 저렇게 권하니 어떤가? 차라리 그렇게 하는 편이. 라며 로쿠가 게이 쪽을 돌아보았다. 게이는 상대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소라니 아소군이겠지. 라며 역시 한여를 추궁했다. 예. 그럼 아소의 신사까지는 얼마나 되는가? 신사까지는 3리, 약 12km입니다. 산의 위까지는? 신사에서 2리, 약 8km입니다. 산 위는 굉장하겠지? 라고 로쿠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예. 너도 올라가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모르겠군. 아니요, 모릅니다. 모른다니 어쩔 수 없군. 기껏 얘기 좀 들어볼까 싶었는데. 산에 오르실 겁니까? 얼른 오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게이가 말하자 나는 오르고 싶지 않아서 참을 수가 없어. 라고 로쿠가 찬물을 끼얹었다. 그럼 당신만 여기에 머무세요. 여기서 뒹굴뒹굴하며 저 우르릉 우르릉 소리를 듣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소리가 아까보다 상당히 격렬해진 것 같지 않나 자네? 맞아. 상당히 세졌어. 밤이기 때문이겠지? 산께서 약간 사나워지셨습니다. 사나워지면 격렬하게 우는가? 예. 그리고 요나가 많이 내립니다. 요나가 뭔데? 재입니다. 한여가 장지를 열고 툇마루에 검지를 문지른 뒤 이걸 좀 보세요. 라며 검은 손가락 끝을 내밀었다. 정말 쉬지 않고 내리는군. 어제는 이러지 않았지? 라며 게이는 감탄했다. 예. 산께서 조금 사나워지셨습니다.
이봐 자네. 아무리 사나워져도 오를 생각인가? 사나워지면 조금 미루기로 하지 않겠나? 사나워지면 더 유쾌하지. 사나워진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나워졌을 때와 사납지 않을 때는 불이 나오는 모습이 전혀 다르더군. 그렇지 아가씨? 예, 오늘 밤에는 아주 빨갛게 보입니다. 잠깐 나와서 보십시오. 어디? 하며 개인은 곧장 툇마루로 뛰어나갔다. 와, 이거 대단하군. 이봐, 자네도 얼른 나와서 봐. 난리 났어. 난리 났다고? 난리가 났다니 나가서 보기로 할까? 어디? 이야, 이건 정말 굉장하군. 절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뭐가? 뭐가야. 오르는 도중에 불에 타 죽고 말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밤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낮부터 저 정도로 타고 있었다고. 그렇지 아가씨? 예. 일지는 몰라도 위험하잖아.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왠지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라며 로쿠는 자신의 뺨을 문질러댔다. 화풍이 심한 사내로군. 하지만 자네 얼굴도 빨갛게 보이는걸? 저기 저쪽 단밖에 널따란 논이 있지? 그 파란 잎 전체가 저렇게 비치고 있잖아. 거짓말 좀 그만해. 저건 별빛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야. 별빛하고 불빛하고는 풍치가 다르다고. 이거 자네도 아주 무식하군. 이봐, 저 불은 5, 6리, 20에서 24km 너머에 있는 거야. 몇 리 너머에 있든 저쪽 하늘 전체가 새빨갛게 변했잖아. 라며 로코는 맞은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커다란 원을 손가락 끝으로 그려 보였다. 밤이잖아. 밤이어도. 자네는 무식해. 아라키 마타에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이 정도의 사실도 모른다는 건 창피한 일이야. 라며 게이는 옆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았다. 인격과 관계가 있는 건가? 인격과 관계가 있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목숨과 관계가 있는 건 항복이야.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건가? 그럼 아가씨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이봐 아가씨, 저 정도의 불이 나와도 산에는 오를 수 있지? 예. 괜찮은 거야? 라며 로코는 하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예, 여자도 오릅니다. 여자도 오르니 남자는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말인가? 일이 엉뚱하게 되어버렸군. 어쨌든 내일은 6시에 일어나서 이젠 알았어. 툭 내뱉고 방 안에 벌렁 들어누웠다. 로쿠가 들어가고 난 뒤 게이는 말없이 눈썹을 들어 나락에서 중천을 향해 똑바로 솟아오르는 불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 4. 이봐, 여기서 돌아서 드디어 올라가는 거였지? 라며 게이가 돌아보았다. 여기서 도는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막다른 곳에서 절에 돌계단이 보이니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왼쪽으로 꺾어지라고 가르쳐줬어. 우동집 할아버지가? 라며 로코는 자꾸만 가슴을 문질러댔다.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든 내 알 바 아니야. 왜? 왜냐고? 이 세상에 장사도 많은데 하필이면 우동 장사를 하다니. 무엇보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야. 우동 장사도 번듯한 직업이라고. 돈을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을 압박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존귀하잖아. 존귀할지는 몰라도 우동집은 아무래도 나랑 맞지 않아. 하지만 끝내 우동을 먹어버리고 난 지금에 와서 우동집 주인을 아무리 원망해봐야
사또 떠난 뒤 나팔불기와 마찬가지이니 그냥 참고 여기서 꺾어져 주기로 하지. 돌계단은 보이는데 저게 절일까? 본당도 아무것도 없어. 아소의 불에 타버린 거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았었나? 이봐, 하늘이 약간 험악해지기 시작했어. 아니, 괜찮아. 천우가 있으니까. 어디에? 어디에든 있지. 뜻이 있는 곳에는 천우가 나뒹굴고 있는 법이야. 아무래도 자네는 자신이 넘치는군. 강건당이 되었나 싶으면 천우파가 되고, 이 다음에는 덴주구미. 1863년 막부타도를 목표로 교토의 귀족인 나카야마 다다미스가 주도하여 군사를 일으킨 조낭양이파 조직 중 하나. 역주. 라도 돼서 스쿠바산. 1864년 조낭양이를 주장하는 미토번의 급진파인 덴구도가 군사를 일으킨 산이며 이를 덴구도의 난이라고 한다. 현재의 이바라키현 남서부에 있다. 역주. 애 들어앉을 생각이겠지? 모르는 소리. 두부장수 시절부터 된 죽음이었어.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두부장수도 사람이라고. 괴롭힌들 아무런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기에 놀랐어. 언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언제든 무슨 상관이야. 걸주라고 하면 옛날부터 악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인데 20세기에는 이 걸주가 충만해 있어. 그것도 문명의 껍질을 두껍게 쓰고 있기에 꼴도 보기 싫어.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편이 나을 정도이려나? 역시 돈이 넘쳐나서 따분하면 그런 흉내를 내보고 싶어지는 거겠지. 어리석은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대부분은 걸주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나처럼 덕이 있는 군자는 가난하고 그들처럼 어리석은 무리들은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금전을 쓰고 있고 난감한 세상이로군. 차라리 그런 빌어먹을 놈들을 전부 싸잡아다 아수의 분화구에 거꾸로 쳐박아 지옥 아래로 떨어뜨려버리는 게 어떻겠나? 곧 떨어뜨려 주겠어. 라고 개인은 거뭇하게 소용돌이 치는 연기를 올려다보며 집신시는 발을 힘껏 내딛었다. 어마어마한 기세로군. 자네 괜찮은 건가? 싸잡아다 던져넣기 전에 자네가 뛰어들어서는 안 돼. 저 소리는 장렬하군. 발밑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이봐 잠깐만. 땅바닥에 귀를 대고 들어보게. 어떤데? 굉장한 소리야. 틀림없이 발밑에서 울리고 있어. 그에 비해서는 연기가 오지 않는군. 바람 때문이야. 부풍 때문에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나무가 많아서 방향을 모르겠군. 조금 더 올라가면 감을 잡을 수 있겠지? 한동안은 잡목림 사이를 갔다. 길의 폭은 삼자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나란히 걸을 수는 없었다. 개인은 커다란 발을 여유롭게 흔들며 앞장을 섰다. 로쿠는 조그만 몸을 움츠리고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라갔다. 뒤따라가며 게이의 발자국이 큰데 감탄했다. 감탄하며 걸어가니 점점 뒤로 처지고 말았다. 길이 좌우로 구불구불하고 오르막이었기에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게이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통해서 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산을 내려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르는 사람도 전혀 만날 수 없었다. 단지 곳곳에 말의 발자국이 있었다. 가끔 집신 조각이 가시나무에 걸려 있었다. 그 외에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우동으로 배를 채운 로쿠는 약간 불안해졌다.
어제의 청명한 하늘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여관을 나설 때부터의 안개 낀 모습에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거치기만 하면 될 거라고 적당히 기대를 하고 마침내 아소의 신사에까지는 이르렀다. 칠하지 않은 나무로 지은 신사에서 신간이 치는 손뼉 소리가 고요하게 서 있는 삼나무 꼭대기에 울렸을 때 올려다본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툭 이마로 떨어졌다. 우동을 삶는 김이 장지의 찢어진 틈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 하얗게 오른쪽으로 나붓길 무렵부터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구나 싶기도 했다. 잠목림을 약 반리, 약 2km 정도 지났을 때 수상하던 하늘이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는지 나무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스와하고 북쪽으로 달렸다. 뒤이어 바로 새로운 소리가 귀를 스치고 나부끼는 나뭇잎과 함께 다시 북쪽으로 달렸다. 로크는 목을 움츠리며 쳇 하고 혀를 찼다. 1시간쯤 걷자 숲은 끝났다. 끝났다기보다는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하는 편이 적당하리라. 돌아보았다. 뒤쪽은 모르는 사이에 꿰뚫고 온 한 줄기 길 외에 동쪽도 서쪽도 파란 풀이 망망하게 물결치며 몇 단인지도 모르게 이어진 뒤로 뭉게뭉게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분화구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기가 나는 곳은 바로 코앞이었다. 숲이 끝나고 파란 초원을 채 반정, 약 55m도 가지 못한 곳에 덩치가 큰 까까머리 개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우산은 접은 채 모자도 쓰지 않고 밤송이 같은 머리를 풀에서 위로 불쑥 내밀어 지형을 살펴보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이, 조금 기다려줘.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릴 테니 조금 기다려줘. 라며 로크는 있는 힘껏 풀속을 기어올랐다. 간신히 따라붙은 로크를 기다렸다가 이봐, 뭘 그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라고 게이가 타박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동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아휴, 힘들어라. 이봐,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새카매. 그래? 자네도 새카만데? 게이가 흰색 유카타의 한쪽 소매로 머리에서부터 얼굴을 아무렇게나 문질러댔다. 로쿠는 허리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렇군. 닦으면 옷이 새까매져. 내 손수건도 이렇게 됐어. 정말 지독하군. 하고 게이가 빗속의 까까머리를 그대로 드러낸 채 하늘을 둘러보았다. 요나야. 요나가 비에 녹아서 내리는 거야. 저기 저 억새 위를 좀 봐. 라며 로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다란 억새잎이 온통 재를 뒤집어 쓰고 젖으며 흔들렸다. 그렇군. 곤란하게 됐는데 이거? 아니야, 괜찮아. 바로 요 앞인걸. 저 연기가 나는 곳을 목표로 가면 문제 없어. 문제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길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마침 갈림길이야. 그렇군. 양쪽 모두에 길이 나 있네. 그런데 연기가 나는 곳을 보면 왼쪽으로 꺾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오른쪽으로 갈 생각인데. 어째서? 어째서냐고? 오른쪽에는 말의 발자국이 있지만 왼쪽에는 조금도 없어. 그런가? 하고 로쿠는 몸을 앞으로 굽혀 뒤덮여 있는 풀을 헤치고 대여섯 걸음 왼쪽으로 갔다가 곧 되돌아와서는 아닌 것 같아. 발자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라고 말했다. 없지?
그쪽에는 있는가? 딱 2개 있어. 2개밖에 없는가? 맞아, 딱 2개야. 좀 봐. 여기하고 여기에. 라며 게이는 공단을 바른 우산 끝으로 뒤덮여 있는 억새 아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말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이것뿐인가? 좀 불안한데. 아니, 괜찮아. 천우 아니었나? 자네의 천우는 믿음직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아니야, 이게 천우야. 라고 게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비를 뿌리며 휙 불어온 한 줄기 바람이 로크의 밀짚 모자를 사정없이 날려 대여섯 간 앞까지 싣고 갔다. 눈에 가득한 파란 풀이 바람을 받아 한꺼번에 저쪽으로 나부껴 삽시간에 색이 변했는가 싶더니 다시 반대로 나부껴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아왔다. 통쾌하군. 바람이 불어가는 발자국이 풀 위에 보여. 저걸 좀 보게. 라며 게이가 몇 겹인지도 모르게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파란 풀의 바다를 가리켰다. 통쾌하지도 않아.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모자가 날아갔어? 상관없지 않은가. 모자가 날아가 버려도 주워오면 그만이지. 주워다 줄까? 게이는 느닷없이 자신의 모자 위에 우산을 누름돌처럼 올리고 휙 억새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봐! 이쯤인가? 조금 더 왼쪽이야. 게이의 몸이 점점 파란 것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갔다. 결국에는 머리만이 되었다. 뒤에 남은 로크는 다시 걱정이 되었다. 이봐! 괜찮은가? 뭐라고? 라며 맞은편의 머리가 소리를 냈다. 괜찮냐고! 마침내 게이의 머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봐! 코앞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는 회색 원기둥의 각 부분이 끊임없이 연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럭무럭 회오리치며 올라가다가 중천에서 대기 속으로 녹아들어 로크의 머리 위로 가차없이 비와 함께 떨어졌다. 로크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머리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시간이 흐르자 전혀 엉뚱한 방향의 반정, 약 55m쯤 앞에서 게이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모자는 없어. 모자는 필요 없어. 얼른 이리 와. 게이가 까까머리를 고추 세우고 억새 속을 헤엄쳐왔다. 이봐, 어디로 날아간 거야? 어딘지 상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가 버렸어. 모자는 상관없는데 걷기가 싫어졌어. 벌써 싫어진 거야? 아직 걷지도 않았잖아. 저 연기하고 이 비를 보고 있자니 왠지 끔찍해서 걸을 기운이 사라져 버렸어. 벌써부터 때를 쓰면 어쩌자는 건가? 장쾌하지 않은가? 저 뭉게뭉게 연기가 오르는 모습이? 그 뭉게뭉게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농담하지 마. 저 연기 옆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생각해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들여다본 다음에 뛰어들면 아주 간단하겠지? 어쨌든 걷기로 하세. 어쨌든인가? 자네가 어쨌든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낚이고 만다니까. 조금 전에도 어쨌든 덕에 끝내 우동을 먹어버렸어. 이러다 정리에라도 걸리면 전부 어쨌든 덕분이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병에 책임을 져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내 대신 병에 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알았어. 내가 간병을 해주고 내가 옮아서 당사자인 자네는 낫게 해줄게. 그런가? 그렇다면 안심이군. 그럼 조금 걸어볼까? 봐, 날씨도 많이 좋아졌어. 역시 천우가 있는 거야. 눈물겨운 행복이로군.
걷기는 걷겠는데 오늘 밤에는 맛있는 걸 먹게 해주지 않으면 걷지 않을 거야. 또 맛있는 음식인가? 걷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먹게 해줄게. 그리고 또 뭐 주문할 게 있는가? 응. 뭔가? 자네의 경력을 들려주겠는가? 내 경력이라니? 자네가 알고 있는 대로일세. 내가 알기 전의 경력 말이야. 자네가 두부집의 꼬맹이였을 때부터. 꼬맹이가 아니야. 이래봬도 두부집의 아드님이야. 그 아드님 시절 한경사의 징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부자가 미워진 사연을 말이야. 그렇게 듣고 싶다면 들려주지. 그 대신 강건당이 되어야만 해. 자네는 부자 악당을 상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태평한 거야. 자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본 적 있는가? 없어. 이가의 쓰이게스는 읽었지만 디킨스는 읽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빈민에 대한 동정심이 더 없는 거야.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의사가 옥중에서 쓴 일기가 있는데 말이지. 정말 비참해. 그래? 어떤 내용인데? 그건 말이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귀족이 포기를 휘둘러 빈민을 괴롭힌 일이 적혀 있는데 그것도 오늘 밤 내가 잠자리에서 이야기해줄게. 응.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당연한 현상이야. 부자나 귀족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울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 들어봐. 저렇게 우르릉 우르릉 울리며 뿜어져 나오는 거랑 같은 거야. 라며 게이는 멈춰서서 검은 연기를 보았다. 자욱하게 천지를 감싸는 가을비를 뚫고 백리 바닥에서 끓어오른 짙은 것이 소용돌이치고 소용돌이치며 몇백 톤의 양인지도 모르게 솟아올랐다. 그 몇백 톤 되는 연기의 분자가 전부 진동하며 폭발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정도의 소리가 멀리 멀리 안쪽에서 짙은 것과 함께 머리 위로 훌쩍 솟아올랐다. 비와 바람 속에서 송충이 같은 눈썹을 모으고 정신없이 바라보던 게이가 아주 침착한 투로 이봐, 웅대하지? 라고 말했다. 정말 웅대해. 라고 로쿠도 진지하게 답했다. 무시무시할 정도야.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로쿠가 덧붙인 말은 이것이었다. 내 정신은 저거야. 라고 게이가 말했다. 혁명인가? 문명의 혁명이야. 문명의 혁명이라니? 피를 흘리지 않는 거지. 칼을 쓰지 않으면 무엇을 쓰지? 게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자신의 까까머리를 찰싹찰싹 2번 두드렸다. 머리인가? 상대방도 머리로 들어오니 이쪽도 머리로 나가는 거지. 상대는 누구인가? 금력과 위력으로 의지할 곳 없는 동포를 괴롭히는 놈들이야. 사회의 악덕을 공공연하게 사고파는 놈들이야. 사고파는 거라면 의식을 위해서라는 변명도 성립이 되지. 사회의 악덕을 공공연하게 즐기고 있는 놈들은 아무래도 때려잡지 않으면 안 돼. 자네도 하게. 할게. 게이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로쿠는 말없이 따라갔다. 하늘에 있는 것은 연기와 비와 바람과 구름이었다. 땅에 있는 것은 파란 억새와 마타리와 곳곳에 쓸쓸하게 섞여 있는 도라지뿐이었다. 두 사람은 외롭고 근심스럽게 무인지경을 갔다. 억새는 허리가 잠길 정도의 높이로 자라
좌우에서 폭 일자도 되지 못하는 길을 덮고 있었다. 몸을 옆으로 해도 풀에 닿지 않고 갈 수는 없었다. 닿으면 비에 젖은 재가 묻었다. 게이도 로크도 하얀 천의 호도새 하얀 바지에 버선과 각반만을 감색으로 해서 젖은 억새를 바스락거리며 갔다. 허리부터 아래는 시궁창의 쥐처럼 물들었다. 허리부터 위로 말할 것 같으면 내리는 비와 함께 들러붙는 요나를 흠뻑 뒤집었었기 때문에 거의 하수구에 빠진 것과 다를 바 없는 꼴이었다. 안 그래도 이리 굽을 저리 굽을한 길이었기에 풀이 없어도 어디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다. 풀을 덮고 있으니 더욱 그랬다. 땅에 남아있는 말의 발자국조차 간신히 찾아냈을 정도이니 그 뒤에 일어날 일은 물론 하늘에 맡기고 걷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는 솟아오르는 연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어온 길이 어느 틈엔가 꺾어지고 휘어져 점점 옆에서 요나를 맞게 되었다. 옆으로 보이던 분화구가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뒤쪽에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게이는 우뚝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것 같은데? 어? 하며 원망스럽다는 얼굴로 로쿠 역시 멈춰섰다. 뭔가 한심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군. 힘든가? 실제로 한심해. 어디가 아픈가? 온통 물집이 잡혀서 견딜 수가 없어. 난처하게 됐군. 많이 아픈가? 내 어깨에 기대는 건 어떻겠나? 조금은 걷기 편해질지도 몰라. 하고 로쿠는 건성으로 대답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관에 들어가면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대체 언제 여관에 들어가는데? 5시에는 온천에 닿을 예정이었는데 저 연기는 아무래도 이상해.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코앞에만 있을 뿐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코앞에 있었어. 그랬었지. 이 길을 조금 더 가보지 않겠나? 아니면 조금 쉬겠는가? 이거 갑자기 맥이 풀려버린 것 같은데. 전부 우동 덕분이야. 그 대신 여관에 들어가면 내가 이야기의 향연을 베풀어 줄게.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졌어. 그럼 또 맥주가 아닌 에비스라도 마시지 뭐. 글쎄, 이대로라면 도저히 여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아니, 괜찮아. 하지만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는걸. 어디? 하며 게이는 회중시계를 꺼냈다. 4시 5분 전이야. 어두운 건 날씨 탓이야. 하지만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조금 곤란한데. 산에 오른 뒤로 벌써 2, 3리는 걸었지? 물집의 상태를 보면 심리 약 40km 정도는 걸었어. 저 연기가 앞에서 보이더니 이제는 훨씬 뒤쪽이 되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구마모토 쪽으로 2, 3리 가까워졌다는 뜻일까? 결국은 산에서 그만큼 멀어진 셈이야. 그도 그렇군. 이봐, 저 연기의 옆쪽으로 또 새로운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저게 새로운 분화구겠지? 저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걸 보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 어째서 갈 수 없는 걸까? 아무래도 이 산의 바로 뒤편 같은데 길이 없어서 곤란하군. 길이 있어도 틀렸어. 이거 구름인지 연기인지 아주 짙게 머리 위로 다가오는데 장관이로군. 안 그런가? 어떤가?
이런 굉장한 풍경은 이런 때가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야. 어? 아주 검은 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자네 머리가 큰일이군. 내 모자를 빌려주겠네. 이렇게 쓰고 말이지. 그리고 수건이 있었지? 날아가면 안 되니 위에서 묶도록 해. 내가 묶어주지. 우산은 접는 게 좋겠어. 어차피 바람만 거스를 뿐이니. 그리고 지팡이로 짚는 거야. 지팡이로 짚으면 조금은 걸을 수 있을 거야. 조금은 걷기 편해졌어. 비도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군. 아까는 조금 개는 것 같더니 비하고 바람은 괜찮은데 다리가 아픈가? 아파. 올라올 때는 물집이 3개쯤이었는데 물집 투성이가 되어버렸거든. 밤에 말이지, 내가 담배꽁초를 밥아래기 해서 고약을 만들어줄게. 여관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될 텐데. 걸을 때가 힘든가? 이를 어쩌지?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람이 지나는 길이 보일 텐데. 저기에 풀이 자란 높다란 언덕이 보이지? 저 오른쪽 말인가? 맞아. 틀림없이 저 위에 오르면 분화구가 한눈에 보일 거야. 그러면 길을 알 수 있어. 알 수 있다니? 저기에 가기 전에 날이 저물어 버리고 말 거야. 기다려봐. 시계를 잠깐 볼 테니. 4시 8분이야. 아직 저물지는 않을 거야.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잠깐 살펴보고 올 테니. 기다리기는 하겠지만 돌아올 때 길을 잃으면 그야말로 큰일이야. 둘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야. 괜찮아. 어떻게 되든 죽을 염려는 없어. 무슨 일이 있으면 커다란 소리를 내서 부를게. 불러주게. 개인은 구름과 연기가 깔려 맴도는 속을 맹렬하게 앞으로 나갔다. 로쿠는 불안하게도 오직 홀로 억새 속에 서서 믿고 있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게이의 모습이 풀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커다란 산은 5분에 한 번 정도씩 시간을 가르며 평소보다는 격렬하게 우르릉거렸다. 그때는 비와 연기가 한꺼번에 흔들려 그 여세로 멍하니 서 있는 로쿠의 몸에 옆에서부터 부딪히는 듯 여겨졌다. 풀은 눈길이 닿는 곳 가득 덮여 전부 연기 속에서 휘날리고 그 위를 쏴쏴 비가 달려나갔다. 풀과 비 사이를 커다란 구름이 거침없이 기어다녔다. 로쿠는 풀이 자란 맞은편 언덕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요나를 머금은 방울이 로쿠의 아랫배까지 스며들었다. 칙칙하고 검은 연기가 기다란 소용돌이를 7번 감으며 불쑥 하늘을 찌른 순간 로쿠가 딛고 있던 발 아래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움직였나 싶었다. 그러더니 산의 울림이 비교적 잦아들었다. 그러자 지면 아래쪽에서 오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로쿠는 두 손을 귀 뒤에 댔다. 오이! 틀림없이 부르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는 발 아래서 묘하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오이! 로쿠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목표로 삼아 달리기 시작했다. 오이! 하고 새된 목소리를 폐가 오그라들 정도로 짜내자 굴다란 목소리가 풀 아래서 오이! 하고 답했다. 틀림없이 게이였다. 로쿠는 가슴까지 오는 억새를 닥치는 대로 헤집으며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성큼성큼 나갔다. 오이! 어이, 어디야? 여기야. 어디야? 여기야. 무턱대고 오면 위험해.
떨어져. 어디로 떨어진 거야? 여기로 떨어졌어. 조심해. 조심은 하겠는데 어디로 떨어진 거야? 떨어지면 발에 물집이 아플 거야. 괜찮아. 어디로 떨어진 거야? 여기야. 거기서 더 앞으로는 나오지 마. 내가 그리로 갈 테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게이의 굵고 탁한 목소리가 땅속을 따라 점점 가까워졌다. 이봐, 떨어졌어. 어디로 떨어진 거야? 안 보이는가? 안 보여. 그럼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뭐야 이건? 풀 속에 이런 것이 있어서 위험해. 어떻게 해서 이런 골짜기가 있는 걸까? 용암이 흐른 흔적이야. 보라고. 안은 갈색으로 풀이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았어. 그렇군. 성가신 게 다 있네. 자네 올라올 수 있겠나? 어떻게 올라가? 높이가 2간, 약 3.6m 정도는 돼. 큰일이군. 어떻게 하지? 내 머리가 보이는가? 밤송이의 한쪽 편이 살짝 보여. 자네 말이지? 억새 위에 엎드려서 얼굴만 골짜기 위로 내밀어봐. 알았어. 지금 얼굴을 내밀 테니 기다리고 있어. 기다릴게. 여기야. 라며 게이는 우산으로 절벽의 가운데를 톡톡 두드렸다. 로쿠는 장소를 가늠해서 털썩 젖은 억새 위에 배를 깔고 조심조심 머리만을 도랑 위로 내밀어 어이! 어때? 물집이 아픈가? 물집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얼른 올라와줘. 괜찮아. 아래는 바람이 불지 않아서 오히려 편해. 편해도 곧 날이 저물 거야. 얼른 올라오지 않으면. 이봐. 손수건 없나? 있어. 뭐 할 건데? 떨어질 때 발이 걸려서 발톱이 벗겨졌어. 발톱이? 아픈가? 조금 아파. 걸을 수 있겠어? 걸을 수 있지. 손수건이 있으면 던져주게. 찢어서 줄까? 아니, 내가 찢을 테니 둥글게 뭉쳐서 던져줘.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 단단하게 뭉쳐서 떨어뜨려야 돼. 축축하게 젖어서 괜찮아. 날아갈 염려는 없어. 됐나? 던진다. 자! 꽤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연기는 아직도 나고 있나? 하늘 가득 연기야. 이상하게 올리는데? 아까보다 격렬해진 것 같아. 손수건은 찢을 수 있겠나? 찢었어. 붕대는 벌써 됐어. 괜찮나? 피가 나지는 않나? 버선 위에 비와 함께 스며들었어. 아플 것 같은데. 상관없어, 아파도. 아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나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 젖은 풀 위에 배를 깔고 있기 때문이야. 이젠 됐으니 일어서. 일어서면 자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돼. 어쩌지? 자네 차라리 여기로 뛰어들지 않겠나? 뛰어들어서 어쩌자고? 못 뛰어들겠어? 못 뛰어들 것도 없지만 뛰어들어서 어쩌자는 건데? 같이 걷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갈 생각인데? 어차피 분화구에서 산자락까지 흐른 바위의 흔적일 테니 이 구멍 안을 걸어가면 어딘가로 나가겠지? 하지만 싫은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싫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자네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자네,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와 보지 않겠는가? 그럼 자네는 이 구멍 가장자리를 따라서 걷게. 나는 구멍 아래를 걸을 테니. 그러면 위아래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괜찮겠지? 가장자리에는 길이 없어. 풀뿐인가? 풀이 말이지. 가슴 부근까지 자라있어. 어쨌든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올 수 없다니? 그럼 하는 수 없군. 이봐, 이봐, 이보라니까? 이봐, 왜 말이 없는 거야? 괜찮아? 뭐가? 말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럼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잠깐 생각을 좀 했어. 뭘? 구멍에서 나갈 방법을. 대체 어쩌다 그런 곳으로 떨어진 거야? 자네를 빨리 안심시키려고 풀이 자란 언덕만 쳐다보고 있었기에 그만 발 아래를 살피지 못해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럼 나 때문에 떨어진 거나 다를 바 없네. 미안하게 됐군. 어떻게 해서 올라올 수 없겠는가? 글쎄, 아니, 나는 상관없어. 그보다 자네, 얼른 일어나게. 그렇게 풀로 배를 차갑게 하면 독이야. 배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프잖아. 아프기는 아프지. 그러니까 어쨌든 일어나. 그 사이에 나는 여기서 나갈 방법을 생각해 둘 테니. 생각나면 불러줘. 나도 생각할 테니. 좋았어. 대화는 잠시 끊겼다. 풀 속에 서 있는 로쿠가 불안한 듯 사방을 둘러보니 맞은편 풀이 자란 언덕에 부딪힌 검은 구름이 봉우리의 가운데서 와르르 무너져 바다처럼 탁한 것이 머리 위 대여섯 자쯤 되는 곳까지 밀려왔다. 시계는 벌써 5시에 가까웠다. 산속은 안 그래도 어둑해질 시간이었다. 휑휑 쉬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은 불 때마다 검은 밤을 먼 나라에서 데리고 왔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땅거미 속에서 폭풍은 만자를 그리며 거칠게 휘몰아쳤다.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만 휘, 곡식의 분량을 헤아리는 그릇으로 20말들이와 10단말들이가 있다. 역주. 의 연기가 만자 속으로 남김없이 빨려들어가 폭풍의 세계를 시커멓게 가득 메웠다. 이봐, 있는 거야? 있어. 뭔가 생각이 났는가? 아니, 산의 날씨는 어때? 점점 거칠어질 뿐이야. 오늘이 며칠이었지? 오늘은 9월 2일이야. 어쩌면 210일. 입춘부터 210일째 되는 날을 말하며 날짜는 대략 9월 1일이나 2일쯤이다.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본 각지에서 풍진제를 올린다. 역주. 일지도 모르겠군. 대화는 다시 끊겼다. 210일의 바람과 비와 연기가 시야 가득한 풀을 뒤덮어 일정, 약 109m 앞은 흔들리는 모습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곧 날이 저물 거야. 이봐, 있는 거야? 골짜기 속의 사람은 210일의 바람에 날려갔는지 한마디도 대답이 없었다. 아소의 산은 깨질 듯 우르릉 울었다. 로쿠는 새파랗게 질려서 다시 풀 위에 막대기처럼 엎드렸다. 어이, 없는 거야? 어이, 이쪽이야. 어둑한 골짜기 바닥을 반정쯤 올라간 곳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짓을 하고 있는 듯했다. 왜 그런 곳에 간 거야? 여기에서 올라갈 거야.
올라올 수 있겠어? 올라갈 수 있으니 어서 와. 로쿠는 배가 아픈 것도 발에 물집도 있고 놀란 토끼와 같은 기세로 달려나갔다. 이봐, 이쯤인가? 맞아. 거기로 잠깐 머리를 내밀어봐. 이렇게? 그래. 여기는 아주 얕군. 이 정도면 내가 우산을 위에서 내밀 테니 그것을 잡고 올라올 수 있겠어. 우산만으로는 안 돼. 이보게, 미안하지만 조금도 미안할 거 없어. 어떻게 할까? 허리띠를 풀어서 그 끝을 우산의 손잡이에 묶고. 자네 우산의 손잡이는 구부러져 있지? 구부러져 있고 말고 굉장히 구부러져 있어. 그 구부러져 있는 곳에 묶어주지 않겠나? 묶고 말고 바로 묶을게. 묶고 나면 그 허리띠의 끝을 위에서 내려주게. 내려주고 말고 식은 죽 먹기지. 걱정할 것 없으니 기다리고 있어. 자, 기다란 것이 천축에서 내려왔지? 이봐, 우산을 단단히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내 몸은 17관 600돈, 약 66kg이니까. 몇 관이든 문제없어. 마음 놓고 올라와. 됐나? 됐고 말고. 그럼 올라간다? 아니, 안 되겠어.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서는. 이번에는 괜찮아. 지금은 시험 삼아 해본 것뿐이야. 자, 올라와. 괜찮아. 자네가 미끄러지면 둘 모두 떨어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 전에는 우산을 잡는 방법이 좋지 못했어. 이봐, 억새 뿌리에 발을 걸고 버티고 있게. 너무 앞쪽에서 버티면 절벽이 무너져서 발이 미끄러질 거야. 됐어. 문제 없어. 자, 올라와. 다리에 힘을 주었나? 이번에도 역시 위험한 것 같은데. 이봐. 왜? 자네는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나도 어엿한 인간이야. 물론이지. 물론이라면 안심하고 나를 믿으면 돼. 몸은 작지만 친구 한 사람 골짜기 속에서 구출하는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올라갈게. 조금만 더. 물집으로 온통 부어오른 두 발을 억새뿌리에 힘껏 버티고선 로쿠는 맨살을 210일에 비해 드러낸 채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열심히 우산의 손잡이에 매달려 있었다. 밀짚 모자를 수건으로 묶은 머리 아래에서 시뻘겋게 힘이 들어간 얼굴이 파랄 정도 아소의 바람을 맞고 있었으며 앙담은 뻐드렁니 위로는 요나가 사정없이 내렸다. 공단을 바른 팔각 우산의 손잡이로는 다행히도 옹두리 투성이에 굵고 단단한 자연목이 달려 있었기에 애초부터 부러질 염려는 없었다. 그 자연목에 완만하게 구부러진 한쪽 끝에서부터 나루미 시보리, 나고야 지방의 나루미에서 홀치기 염색으로 만드는 전통 모직물, 역주, 로 만든 허리띠가 사스마의 강공, 사스마는 규수 가고시마현의 옛 지명, 사스마의 기리시마에서 만드는 활은 내습성이 뛰어나고 빠르고 관통력이 좋아 실전에 최적이라고 한다. 특히 메이지 시대부터 다이쇼 시대에는 대부분 사스마 활을 사용했다고 한다. 역주. 세로 건 활슈이처럼 팽팽하게 억새를 헤집고 끝은 골짜기 속으로 숨어 있었다. 그 숨어있던 부근에서 잠시 후 커다란 까까머리가 불쑥 나타났다. 이압하는 기합과 함께 두 손이 절벽의 가장자리에 걸쳐지자마자 커다란 덩치의 허리에서부터 위가 엉덩이에 비스듬하게 찌른 우산과 함께 골짜기 위로 나왔다. 동시에 로쿠는 털썩 하늘을 향한 채 억새 속으로 자빠졌다.